안녕하십니까.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입니다. 댄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술적 문제로 그 자료를 못 올렸던 것 같아요. 뭐 거의 9시, 10시에 조금 금방 별 그렇게 크게 많이 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했는데 뭐 단기 시황이야 뭐 사실은 뭐 오르고 내리는 거야 뭐 맞추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들을 들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는 좀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그 테라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좀 쏠려 있는 동안에 상장 주식이 많이 녹았습니다. 사실 뭐 어떤 자산이든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된다는 비트코인도 빠지고 이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좀 가질지 않을까. 막 그동안 이제 디파이 해서 이렇게 금리 20%씩 줬던 것들이 이게 뒤에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100% 알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전략은 뭐 더 이상 잃을 건 없다라는 거죠. 사실 5월 FMC 그 다음에 6월 FMC 지났죠? 6월 7월 FMC에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 정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진짜 마이너스 10% 정도 잘 안 나왔거든요. 다 올라왔잖아요. 다 박스권을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맞으니까 뭐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파월이 이렇게 금융시장을 위축시켜서 그 MZ 세대들의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수익원을 없애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게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현재 뭐 비트코인과 좀 연동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테라와의 어떤 그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회복되면 어느 정도 센티는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점검을 좀 해보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조합은 낙폭과대 플러스 1분기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완화는 이미 조금씩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어차피 뭐 계속 가둬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반영 및 해소가 됐다라고 좀 해소라기보다는 우려가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FOMC 6월, 7월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선 반영되고 있다. 다만 레벨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요가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 모르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봐야 될 거는 여기 대형주를 빼야 되는데 제가 낙폭과대 뭐 중소형주든 대형주건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환율인데 환율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간다고 쳐요. 달러 강세가 꼭지에서 살짝 꺾일 때 반등이 조금 나올 건데 사실 추세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보통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장 빠릅니다. 네, 물론 환도 빠르지만 주식시장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로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주식이 항상 먼저 오른다는 거. 저희 금요일날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몰랐죠, 사람들. 그 반도체 강세가 완화되지 않아도 낙폭을 보인 지수란 종목은 이제 우려가 해소된 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어차피 빅스텝 가는 거고, 중국은 이제 봉쇄 풀릴 거고, 우크라이나 저거 뭐 아직도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반도체 바이오 모델에서 제가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어요. 아마 뭐 셀트리온이 빠져서 이렇게 모델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많이 눌려있는 반도체, 저희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연초에 그렇게 반도체 얘기하시다가 그런 것처럼 낙폭과대 종목들 차트로 많이 빠져있는 애들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무서운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중국 2인자인 리컨창이 이제 경제 정책을 주로 이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시진핑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한다. 그래서 약간 들고 일어난다. 불화설 뭐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정세 불안을 만약에 내부적으로 겪는다면 중국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이제 뉴스가 이쪽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이 비트코인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발행된 건 다 있지만 이번 뭐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안정을 하기로 했던 그런 돈들이 다 일단 어디 간 건가? 그럼 비트코인 홀더들에 대한 어떤 가격 방어 로직과 어떤 다른 저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좀 그 뒷단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은 나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개별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디서도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인 어떤 돈들을 빼가지고 뭐 다른 걸로 옮겨간다든지 다른 자산으로 옮긴다든지 뭐 어찌됐든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코인 상장 폐지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목요일 금요일 날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요때 이제 뭐 보통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00을 가지고 있다가 20이 빠져요. 그러면 빠지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려고. 그럼 20% 빠지면 80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식을 절반을 날렸습니다. 그럼 40만 갖고 있다가 다시 주식이 올라요. 근데 빠질 때보다 오를 때가 수익률이 더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원금. 근데 40만 들고 있으면 원금 회복이 여기서 20%가 올라도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했던 100에서 48밖에 안 되니까, 물론 40을 빼놨으니까 요게 이제 추가되면은 뭐 88 정도 되는 거예요. 12대가 12%밖에 안 되는데 12%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주식 비중의 문제로 좀 들어간다. 다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지속되는 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뭐냐면 야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냐 뭐 약간 그러는데,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주식으로 먹을 룸이 쉽지 않다. 주식 비중을 낮추라는 거는 다른 자산으로 투자 자산을 돌리는 걸 고려해 보라는 뜻에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넌 주식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릴 뭐건 없지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 보는 지표 HYG 하이힐드는 지금 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뭐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 이후에 이것도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레벨 다운 여기 코로나까지 가버리면 좀 저는 좀 굉장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긍정적인 거는 다들 주식 비중이 낮아요. 주식 비중이 낮습니다.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매수 여력이 또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신용 털렸는데도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3개월 그 지수 수익률에서 국가 지수 수익률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덜 빠졌어요. 뭐 2차전지 보면 고점 대비해서 뭐 15% 20%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겁니다. 예,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계속 지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시장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거, 요거 뭐 상해 방역금지 요거 풀린다, 요거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한다. 이거 나토 또 한다고 하면 러시아랑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못 싸우니까 핀란드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뉴스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상장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21,000달러까지 하락하면 마진콜이 대규모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한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3만 달러니까 만약에 2만 달러까지 빠지면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글로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의 뭐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2만 한 5천까지만 가도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마음속의 가격은 2만 5천 불 깨고 2만 1천 불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글로벌로 비트코인 때문에 한번 금융위기도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부수적으로 머릿속에 좀 입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왜 주식 뭐 이거 뭐 힘드냐 뭐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버핏이 왜 옥시덴탈을 인수가 아니고 투자를 계속 할까? 옥시덴탈이죠. 왜 석유 기업에 지금 이머징 뭐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좀 제가 해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그 다운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자료 중에 2008년도 자료예요. 자료 중에 70년대 미국의 불황에서 얻는 교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뭐 종목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방향과 어떤 큰 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70년대 불황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미국의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던 시기다. 지금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ISM 제조업 지수 뭐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코로나도 2년 전에 풀었던 돈의 힘으로 재작년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소비도 좋았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뭐 한세 실험이나 이런 것들, 뭐 갭 관련된 이런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한국만 안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로드를 못했죠. 결국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잘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그러면 70년대에 경기가 빠지고 물가가 상승됐을 때 의외로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금과 같은 원자재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실물 자산으로 선호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과거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부동산 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뭐 심지어 홀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부동산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은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 기업은 결국 P 곱하기 Q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코스트 푸시로 P가 올라갑니다. 뭐 100원짜리 제품이 이제 130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원가가 뭐 20이 올랐으면 마진을 조금 더 붙여서. 근데 중요한 건 Q가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100 곱하기 100 해가지고 매출이 이제 많이 나왔다. 뭐 이런 회사가 이제 100이 뭐 얼마나 줄지는 근데 아무도 측정하기 좀 힘들죠. 80이 됐다. 그러면 뭐 이게 많이 이제 9,500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어떤 주식과 채권 이쪽에 이제 빠지는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진 않죠. 정부가 뭐 돈을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리스크가 오면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미국 경기 침체 중에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상승한 기간은 73년에서 75년도예요. 지금도 비슷한데 지금 영란은행이 지난주에 너무 아쉽네요. 영란은행이 4분기 때 인플레이션 10% 찍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보고서 파월도 발언을 좀 빡세게 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미국의 스토리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5%가 넘는 고성장을 구가했다. 이거 딱 코로나 때 미국이 7% GDP 성장 7% 성장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 그러면 고성장 뒤에 의례적으로 발생되는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면서 1년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구간 이후에 73년부터 이제 물가 통제가 좀 느슨하자 물가 상승률이 10%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실물 주식과 채권 하락, 실물 자산은 상승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유료 채널이나 공개 채널에 홈업빌딩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제가 부동산에 1도 모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다 많이 올랐다라고 컨센서스가 돼 있는데 여기서 오른다라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은 주도주만 오르거든요.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주도하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상업용지나 이런 상업용지가 더 올랐거든요. 그나마 상업용지와 일단 강남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73년도부터 뭐 요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구간에 보면 주식이 이제 좀 오르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딱 되자마자 이제 요 뒤로부터 인플레이션이 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빠진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이 부분은 저는 코로나로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인플레이션 나올 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코로나로 선반영. 선반영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시 요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게 오르는지 저희가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뭐 금리가 뭐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이제 이때는 좀 뭐가 올랐냐면 금이 올랐습니다. 금.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금일까?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고, 물론 다시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동이 편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그냥 금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작년에 뭐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부터 이제 좀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운용을 하시는 게 전반적인 수익률 스무딩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은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법과대 매력도는 증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장에서 조금 제가 가장 긍정적인 거는 지금 장을 다 안 좋게 봐요. 갑자기 일단 여름에 휴가 가니까 뭐 주식을 비워놓고 가겠다, 여름에 리오프닝해서 여행 가면 주식 비워야지, 다 그냥 파는 사람밖에 없어요. 파는 사람 일변도. 그러니까 다 팔기만 하니까 어느 정도 다 팔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다는 건 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스타일은 낙폭과대인데, 제가 이제 퀀트 RSI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이게 막 뭐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이틀 정도, 목요일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요 정도에 이제 RSI로 바닥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뭐 샀나 봤더니 이제 IT 중소형주를 사더라. 결국엔 그냥 실적 나온 IT 중소형주 뭐 정해져 있잖아요. 기판, 반도체, 소재. 뭐 이거는 각자 들고 있는 종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단기로 지수 선물만 단기 플레이를 진행하니까 저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국인 선물의 동향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왔다 박스권 상단에서 빡 쳤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거죠. 외국인 기관이 선호했던 자동차는 이제 투자 발표, 방문시 투자계획 발표 얘기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차익 실현이 이제 사모펀드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신용방 잔고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 상위권, 그 다음에 주식 자체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스크리닝 해봤는데,
사실 잡주들만 나왔어요. 원래는 좀 괜찮은 종목들, 저희가 원래 펀더멘탈로 알고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뭐 효성, OMB, 뭐 비덴트, 선진, 뭐 요 정도가 이제 선진 정도가 이제 좀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뭐 SM, CNC 요 두 개 정도가 이제 눈에 좀 띄고 있고, 뭐 다른 종목들 봐도 뭐 가온 미디어 정도, 네, 뭐 요 정도만 지금 눈에 띄었다. 그래서 너무 잡주가 많이 나와서 다른 팩터로 컨트로 돌려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하도 실적 하니까 뭐 언제는 실적 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1분기 영업이익과 컨센서스를 비교했어요. 다만 이것도 뭐 100% 맞는 건 아닌 게, 컨센서스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50개로 이제 위스퍼라는 게 이제 루머입니다. 루머. 네, 뭐 이거 그냥 뭐 대나무숲, 여의도 대나무숲에 돌아다니는 밥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뭐 영업이익이 120억이래, 컨센서스가 100억인데 120억이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이제 120개가 나왔다. 그러면 100억 대신 컨센서스 100억 대신 120개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와 이거 서프라이즈다 하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150억으로 대나무숲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죠. 뭐 루트로닝이라든지 뭐 제가 아주 잘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좀 제가 볼 때 좀 과하지 않나.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법과대 팩터를 넣어서 컨트롤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면 여기 실적 컨센서스 납법과대 바이데니 해서 제가 중요한 종목군들은 일단 쭉 스크린에서 유료 회원분들은 이제 색칠을 해서 제가 텔레방에 따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죠. 해성 DS, 뭐 TYM,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여력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단기 모멘텀, 실적의 연속성, 뭐 이거는 뭐 지난주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힌 종목, 그러니까 뭐 상장사 임원분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뭐 1분기 실적 뭐 한 BEP 정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수주에서 회사가 많이 좋아져. 그 실적을 찍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안 나오거나 미스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이게 들고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트로닉 사태처럼 뚝배기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오랫동안 장기로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어떤 지식의 차별성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아이디어로는 반도체 대형주도 많이 쉬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쉬어서 뭐 정성적으로는 이 정도면 한 번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지수가 상승이 제한되면 또 뭐 한 3%에서 5% 오르다 또 말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남의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주에 아톤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갔다 온 자료랑 내용이 많이 틀릴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봤던 회사고 이 회사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고 안 좋고는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본인이 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을 추천하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익 요약, 이거는 시간 바쁘신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보니까 엔터가 많이 빠졌어요. 2차전지 제 엔터 까먹었네. 엔터가 지금 물론 1분기 실적이 많이 좀 미스하긴 했어요. YG 같은 경우 좀 내용도 좀 별로였고, 근데 뭐 JYP나 이런 애들은 잘 나와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지난주에 오른 거는 뭐 아비코전자, MLCC가 아니고 사실은 DDR5죠. 네, DDR5.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이제 지난주보다 이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둘 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랑 이제 한국과의 비교가
이제 한국이 만약에 다우처럼 동조화돼서 빠지면 이 정도 더 낙폭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3개월 고점 대비 동조화되면 같이 빠질 거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네 3개월 고점 대비 다우는 한 그 9%, 네 나스닥은 20% 올랐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자료들을 좀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좀 마음에 계속 걸리냐면 이거예요. 데드캣 바운스는 항상 4% 5%씩 올랐다.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바닥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짜장면, 저희가 맛자라고 하죠. 맛자 마지막 짜장면 먹고 이제 고아원 가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반등 나왔다 했는데 붙었는데 이제 이렇게 달아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연초 대비 이제 그 어떤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좋으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지수 수익률을 좀 보면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코스피 다 이쪽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연초 대비. 3개월 대비. 그럼 3개월 대비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코스닥이 이제 여기 이렇게 연초 대비 이렇게 뒤로 밀렸는데 다 여기 와 있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다른 애들 너무 많이 빠졌어. 다른 애들이 막 쭉쭉 내려왔는데 어떻게 저희만 버티냐. 저희가 원자재 타격에 수출 적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그 3개월 수익률은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상위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가 5% 빠졌는데 한국은 뭐 오른 것도 없잖아. 뭐 3%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막 갑자기 5% 빠지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도망가야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한 게 막 틀려서 주가가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요거 한번 하고 마음속으로 구독 취소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이런 이슈가 생겼는데 그때 얘기가 딱 떠올랐어.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걸 또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진정한 리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싫으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국가별 지수 수익률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언제든지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거죠. 대만이 쭉 내려왔네요. 예, 잘 버티다가 그래서 1개월을 보면 그래도 코스닥이 1개월 동안 그래도 좀 꽤 빠졌고 꽤 빠졌고 펜이 갑자기 안 되네요. 네,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대.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요. 네. 일단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고 뭐 믿기지 않겠지만 뭐 저기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 한국도 3개월은 상위권이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은 다른 나라 지수와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차이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바이오랑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지수 비교를 한 건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갑자기 펜이 뭐 됐다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원래 이렇게 빠지면 이제 반도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개인 곧버스 순매수 개인들 안 사요. 곧버스 안 삽니다. 작년에 당했기 때문에 안 사니까 지수가 안 올라가네요. 네, 아쉽게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조금 사는데 자동차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저는 좀 불편하다. 지금 왜냐면 이게 추세적으로 아무리 선물로 왔다 갔다 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해도 외국인의 그 본토 입장을 해야 됩니다. 본방에 들어와야죠. 안방에 들어와야죠.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를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네,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를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코스닥만 외국인이 최근에 좀 샀어요. 이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 IT 중에 실적이 잘 나오고 좀 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개인 고퍼스 순매수 동향을 보면 요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외국인 선물을 보면 이게 선물로 다 끌어올린 거예요 지수를. 아마 얘네들 선물로 확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 못 나가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지선 요거 밑으로 깨고 가면 이제 헬이다. 지금 딱 여기 걸쳐 있어요. 지금 되게 애매해 걸쳐 있는데 어쨌든 반등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조금씩 뭐 500개야 500개 뭐 1000개씩 계속 까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장지와 시크리컬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버전스 되어 있죠. 네, 다이버전스 이거 지금 5주차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딱 걸쳐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카카오가 골로 갔었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카카오가 올라오면 이제 좀 쓰그러질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뭐 유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예 방향성 베팅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전자는 이제 뭐 개인들의 순매수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파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은 나왔지만 추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1분기 실적 이후에. 그래서 뭐 그다음에 지금 D램 스팟 가격들도 보통은 이제 PC 드램 가격 뭐 이런 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PC 드램, 노트북 드램 말고 서버 드램 쪽이 30-40%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쪽 스팟 가격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반영된 게 아니다 시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세의 무서움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일단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유로화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도 호주 달러죠. 호주 달러도 뭐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계속 빠졌다가 잠깐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제 10년물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거 약간 위험 선호 때문에 좀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금리 오른다 뭐 약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머디티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가솔린이 디젤을 따라서 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그렇고 CRB 인덱스는 지금 거의 3-4번 지금 네 번째 박스거든요. 네 번째 박스라서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거 한번 이렇게 뚫고 가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요인이 또 생기는 거죠. 야,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야? 버핏이 옥시덴트 하는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렸고, 네, 원달러 환율도 여기 보면 외국인의 제약 바이오 비중인데 이게 뭐 셀트리온 비중, 코스닥에 이제 있는 바이오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5월 2일자에 이제 시그널이 한번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여기 약간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걸 저가 매수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생각을 하네요. 코스닥은 잘 버티는데 바이오 상위주만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RSI 저희 이제 지수 등락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금요일 뭐 지난주 수요일부터 나왔어요. 다시 수요일부터 나와서 뭐 여기 이렇게 수요일부터 나와서 뭐 이게 뭐 100%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부터는 사고 싶은 현금을 좀 투입해도 여기 뭐 몽창 물리질 않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39로 다시 올라왔어요.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보면 코스닥이 20%대까지 한번 빠졌어요.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 IT 제가 이제
많이 외국인들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RSI로 보면은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닥 IT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종목보다는 이제 전략 위주로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사실 바텀업이 잘 맞으면 뭐 바텀업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매크로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매크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를 종합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다른 못 본 분야를 제가 말씀을 막 이것저것 걱정 어린 것들을 말씀드려서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자산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프리미엄 리서치를 지향하는 엄브레라 리서치 플랫폼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